문제 1번 양의 실수 a와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는 ax 제곱 더하기 t로 정의된 곡선 y는 fx가 그러면 fx는 이와 같은 포물선이 됩니다. 한 점 P에서 직선 y는 루트 3x에 접하도록 하는 a의 값을 gt라 하자. 원 C는 점 P에서 직선에 접하고 C의 중심 Q는 양의 x축 위에 있다.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시오. 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으로부터 지금 그림은 이와 같이 됩니다. 1번 점 Q의 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함수 fx가 t에 관해서 변함으로 그 Q의 좌표도 t에 관해서 변합니다. 점 P의 x좌표를 P라고 하면은 점 P는 요 직선 y는 루트 3x 상이 있기 때문에 y좌표는 루트 3p가 됩니다.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f'p는 2ap가 되고 이 f'p라는 것은 점 P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므로 루트 3이 됩니다. 한편 점 P가 y는 fx 위의 점이므로 바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두 식 요거를 연립하여서 풀면 P하고 A가 T에 관한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점 P의 x좌표는 이렇게 되고 y좌표는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2t가 되고 gt는 a라고 했으므로 4t분의 3이 됩니다. 직선 PQ는 지금 요 y는 루트 3x의 와 수직입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이 루트 3으로부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고 그리고 p를 지나므로 x 빼기 루트 3분의 2t 하고 2t를 이렇게 빼줍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직선 PQ하고 x축이 만나는 점이 Q이므로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이 바로 Q의 x좌표가 되고 Q는 x축상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0입니다. 2번 x축 위의 점 M에서 원 C에 그은 접선의 길이를 LT 그러면 요게 LT가 됩니다. 라고 하자. 도함수 L'T를 구하고 극한값을 구하시오.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면 R은 바로 선분 PQ의 길이하고 같고 우리가 P와 Q의 좌표를 앞에서 구했으므로 계산을 해서 이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M에서 원 C에 그은 접선과 C의 접점 그리고 점 M 그리고 점 Q를 꼭지점으로 하는 도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L의 제곱은 빗변인 MQ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이 되고 우리가 앞에서 요 GT는 A인데 A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Q도 구했기 때문에 요 M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R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LT의 제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LT가 이렇게 되고 요거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L'T는 요 부분은 둘 다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4가 나옵니다.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삼각형 PQH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항상 정삼각형일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 V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한 변의 길이가 K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한 각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높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 K 곱하기 높이는 K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돼서 4분의 루트 3 K 제곱이 됩니다. 직선 PQ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따라 그러면은 여기 X에서 요 길이 요 길이는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8t가 됩니다. 그래서 입체의 부피 V는 바로 요 H의 X좌표는 P의 X좌표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Q의 X좌표는 요렇다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X가 요 값부터 요 값일 때까지 한 변이 요 값인 요 값이 되고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 해서 4분의 루트 3과 요 값의 제곱을 적분을 해준 것이 됩니다. 자, 요것은 조금 복잡한데 요 괄호 안을 갖다가 유로 두고 치환적분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은 바로 2t 3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모의고사 문제 2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fx는 이제 3차 함수죠. 얘는 이제, 단조 증가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gx에 대해서, 2-1번이 지금 fx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f알파가 3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베타가 3분의 4. 이게 합이 3분의 4면 임을 보이다. 각각 보이는 건데 이 문제는 대부분이 풀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걸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여기 gx가 fx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gx가 역함수잖아요. 이렇게 이게 gx인데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 x면 여기 x 플러스 1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2-3번.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의 이제 문제 양식이 메인이 이제 2-3이고 2-1과 2-2는 이제 2-3을 위한 약간 보조 문제, 힌트 문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채점 기준 문제를 풀어보면 2-1번에서 대부분이 풀었는데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논술이니까 수식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학생들은 fx는 증가 함수이다. 요것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항상 수식을 쓰고 그 수식으로부터 뭔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생략되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 이 자체로 40점이거든요. 감점되는 거죠. 이거만 쓰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이제 물론 써주긴 해야 돼요. 요걸 써주고, 증가함수니까, 이 F를 뺀 것도 순서대로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이제 거의 80% 이상 푼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수식을 잘 써줘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두 번 미분한 건데, 역함수의 두 번. 여기도 여러 가지 풀이로 했지만, 사실은 가장 깔끔한 풀이가 두 번 미분한 값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식을 여기서 한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다른 풀이로 그러니까 한글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험생 여러분은 이 두 번 미분한 값을 이렇게 식으로 알파하고 베타의 식으로 대입을 써주면 감점될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논술에서는 수식을 정확하게 적고 그 수식으로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수식 없이 설명을 하면 좀 위험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미분한 값, 요것만 해도 이제 20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많은 학생들이 요렇게만 적고, 여기서 이제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 적는 경우도 있어요. 감점될 위험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2하기 3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자, 얘를 설명을 좀 해보면, 주점 사이 거리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주점 사이 거리의 공식이죠. 그의 제곱, 두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fx, 라지 fx로 두는 거죠. 이게 최대가 되면은, 최대가 된 x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qx도 1대1 함수니까 이게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자, g 프라임 x 플러스 1은 얘고 g 프라임 x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f 프라임이 그 f 역함수 x0 플러스 1을 b로 두고 얘를 a로 두면 저 f 프라임이 3x 제곱 더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거니까 b제곱 더하기 3이 a제곱 더하기 3이 돼야 되니까 이 식으로부터. 근데 a하고 b는 다른 점이니까 b는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었으니까 양변에 f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0. 그리고 x0 플러스 1도 양변에 f를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b가 마이너스 a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x0하고 x0 플러스 1이 전부 a의 식으로 표현이 되고 두 식을 더하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0가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많이 못 풀었는데 푼 학생들도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수능이면 그냥 이것만 하면 답이 되겠죠. 이게 논술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최대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것만 보인 거잖아요. 미분해서 0 되면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고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지 fx가 이런 꼴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이런 꼴이 되면은 최대값이 없는 거죠. 두 경우는.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 경우가 되면 최대값이 없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고, 요 경우가 되면 이제 최대값이 x가 2분의 1 때 성립한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를 보여야 돼. 즉
두 번 미분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논술하고 수능이 이제 차이점이 모든 거를 이제 증명을 다 해야 돼요. 답만 내는 거지 아니고.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여기 이제 1-2번에서 연습한 거잖아요. F 두 번 미분한 거, 라지 F 두 번 미분한 게 요 값이 되는데 여기.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아까 2-2번에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면 F 더블 프라임 2분의 1이 여기가 음수고 얘도 음수가 돼요. 양변이.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니까 플러스고. 그래서 2분의 1 값에서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그러니까 x0가 2분의 1일 때 실제로 극대값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0보다 큰 거는 이제 2-1번과 똑같은 거죠. 1보다 작은 거니까. 2분의 3은 1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 이제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아니고 연습을 시킨 거죠. 3분의 1하고 3분의 4로. 그러니까 2-1번이 이제 2-3을 위한 약간의 힌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2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메인이 2-3인데 하여튼 이 문제를 푼 학생 중에 여기까지 푼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답만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답만 내는 수능이 아니고 수능 문제가 아니고 논술인가를 이제 논술이니까 모든 상황을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점이 되지가 않아요. 별의가 있는데 요 별의 1은 뭐 푼 사람이 없고 별의 2인데 별의 2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게 이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요가 얘를 t로 주는 거죠. 이게 최대가 될 때 x를 구하는 건데 얘를 미분해 보면 x 2분의 1일 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푼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로 t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아무도 안 한 거죠. 여기도 여기까지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 0인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미분값이 0보다 작다. 감소하고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또 왼쪽에서는 증가, 왼쪽에서 증가. 이런 식의 이제 별의를 둘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별의든 아니든 학생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한 거죠. 이 과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항상 중요한 게 수식을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수식을 쓰고 근데 수식이 없이 말로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감점이 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열 3번 문항에 대한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3번이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그래서 여기서 지금 fx가 결국은 x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이제 3차함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0 이상에서는 fx 방금 얘기한 요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무릎에 각각 답하게 되어 있고요. 3-1번을 보면 g2 빼기 g'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80점이 되겠습니다. 3-2번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할 때 g2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90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은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gk하고 gk 더하기 1의 곱이 0 이상이고요. 또 어떤 정수 j에 대해서 gj 더하기 1 빼기 gj가 0 이상 4분의 1 이하일 때 21 빼기 6배의 g'1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모범 답안을 보면 우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gx가 기울기가 2분의 1인 2분의 1x 더하기 1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에서의 값이 1이고요. 또 f'0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다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도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적당한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뭔가요? f'0이 2분의 1이니까 여기 0을 근으로 갖고 지금 이 2차식이 그 다음에 여기 0 값이 0을 대입할 때 2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서 지금 fx가 x 세제곱 형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f'x가 3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요 지금 3x를 앞으로 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f'x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걸 전개해보면 전개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이렇게 적분상수가 나오는데 지금 0에서의 값이 1이라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지금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로 놓을 수가 있죠. 우선 여기 f형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f'x를 계산을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돼서 f'0이 b가 나오죠. 그게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1 뭐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모범 답안에 있는 이 풀이는 지금 요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풀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비교를 해보면 요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요 관계 a가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라는 관계식을 이용하면 뒤에 풀이를 요 경우에 해당되는 이제 모범 답안으로 쉽게 고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쭉 전개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G2에서 G'2를 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2가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F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F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 이 6알파 여기 길이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으로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2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3-2번은 이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그런 이제 조건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gx가 우선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이 구간에서는 이제 증가하죠.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선 증가하니까 결국 이제 0부터가 문제죠. 0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서 gx 사실은 이제 3차 함수 fx죠. 이게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찾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정식 지금 이 미분 그래서 이제 증감을 따지려면 이제 도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요 근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f'x에 대한 판별식 d를 생각을 해보면 9알파 제곱 빼기 6이 되겠죠. 요것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실근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부터 플러스 3분의 루트 6 사이에 있는 요 범위에 있을 때는 d가 음수가 돼서 이제 실근을 갖지 않고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f'x가 결과적으로 양수란 얘기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요 3차 함수의 개형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요 gx 그러니까 음수 쪽하고 양수 쪽 전체를 결합을 해서 보면 여기 1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자 이제 이런 형태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d가 0인 경우에는
지금 알파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되겠고요. 방정식 1, 좀 전에 봤던 요 방정식이 이제 중군을 갖는, 요걸 좀 지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 아이고. 예, 지우고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군을 갖고요. 따라서 이때 f'x를 요 경우에 써보면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 또는 이제 플러스 6분의 루트 6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두 점을 제외하고는 f'x가 완전히 양수가 되죠. 여기에서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일 때는 구간 여기에서 f'x가 완전히 이제 0보다 커지겠죠. 여기서만 0이고 나머지는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제 gx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알파가 3분의 루트 6일 때도 지금 요 경우에는 x가 이제 6분의 루트 6인 점, 그 점에서만 결국 미분이 0이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 전체 구간에서 gx가 이제 증가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실수 전체표에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음수 쪽에서 요 중근이 나올 경우에는 완전히 여기서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미분이 0이 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3차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되는, 여기서만 수평 접선을 갖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일부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되는, 여기서 이제 미분이 0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양수인 이 마지막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보다 작거나 알파가 3분의 루트 6보다 큰,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근의 곱은 항상 양수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f'x가 뭐였나요? f'x가 3x 제곱 빼기 3알파 x 더하기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여기 지금 여기 2차항의 개수 양수고요. 마지막 여기 상수항도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a분의 c, 그것이 바로 이제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알파 양수가 돼서 결국 a분의 b 두 근의 합이죠. 그것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그 두 근의 합, 그것이 이제 음수가 되니까 결국 두 근의 합이 이제 음수가 되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고요. 곱이 양수고 합이 음수니까,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서 결국 이 0부터 무한대까지에서는 근이 없고 여기서는 항상 양수라는 거죠.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3차함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어딘가에서 미분이 0이 되는 두 군데가 음수 쪽에서 있고 양수 쪽에서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죠. 반면에 알파가 3분의 루트 6보다 큰 경우에는 두 근의 합이 이제 양수가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요 알파가 양수인 거라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양이 되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여기 지금 함수의 3차함수의 개형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딘가 여기서 미분이 0, 여기도 미분이 0이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 지금 왼쪽 직선하고 결합이 돼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럼 결국 여기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 다 나타나게 돼서 전체 구간 여기에서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림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범위는 3분의 루트 6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fx가 이 상태에서 G의 2를 계산을 해보면 f2고요. 10 빼기 6알파니까 알파 3분의 루트 6 이하라면 이게 최소가 되려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결국 이게 가장 클 때죠. 3분의 루트 6일 때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최소가 되고, 그때 값이 10 빼기 2 루트 6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3-3번 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g를 구해야 되고요. 가를 보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 되고요. 나는 어떤 정수 j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조건 가를 먼저 보면 지금 g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음의 정수 k에 대해서는 이 식이 성립하는 게 자명하죠. 지금 gx의 모양이 이렇게 음의 정수 쪽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y 절편이 1인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라서 지금 당연히
음수 쪽에서는 지금 요 곱이 0 이상, 요게 이제 모든 정수 j 에 대해서 여기 사실 여기 정수 점들을 찍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나고요. 여기 요런 점들을 이제 x좌표가 정수일 때 찍어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0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요 식이 당연히 요 곱하기 요게 이제 요런 데서는 0이 되고요. 요런 데가 걸쳐지면 나머지 요런 데서는 다 음수라서 곱이 0 이상이고요. 요쪽 요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조건 가조건의 경우에 음의 정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작용해서 0 이상의 정수일 때만 따져오면 되는데요. 0 이상의 정수, 다시 말하면 이제 3차 함수 fx 부분에서 따져오면 되는데, 우선 알파가 3분의 루트 6 이하이면 모든 0 이상의 실수 k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때는 이제 증가하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이런 모양이거나, 그러니까 한 점에서 미분이 0이거나 어쨌든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곱이 0 이상이라는 것이 이 양수 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3분의 루트 6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증감이 나타나는 이제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증감이 나타나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f'x의 근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생각을 해보면, 이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x1, x2 이 두 개의 근, 이제 당연히 x1보다 x2가 크고요. 0보다 큰 이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근 중에서 작은 근에서는 극대, 큰 근에서는 이제 극소가 되겠죠. 3차함수의 개형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f1이 0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가에다 감소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1에서 여기 x축과 만나는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사실 알파가 3분의 5일 때고요. 이때 f2를 계산해 보면 f2도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x2는 이제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도 여기 다 0,0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가 조건이 아무 문제 없이 다 만족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 3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는 다 양수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분의 5일 때뿐만 아니라 알파가 3분의 루트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은 경우에도 그때는 그래프가 여기보다 살짝, 아까 여기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사실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x2가 여전히 이보다 작다는 거, 이쪽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1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0보다 커서 여기 x축 위쪽에 있고요. f2도 0보다 크고요. 여기서 극소가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라서 여기 정수가 되는 점들을 찍어보면 이 조건 그래서 fk랑 fk 더하기 1의 곱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알파가 3분의 5보다 커지게 되면 f1이 음수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게 음수라서 여기서는 양수고, 이 두 개의 곱이 연속된 정수의 함수값, 요 fk 더하기 1, k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곱이 음수가 돼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알파가 3분의 5 이하일 때만 gx가 조건 가를 만족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건 가로부터 알파가 3분의 5 이하, 이런 이제 결론을 얻어냈고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또 조건이 뭔가요?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 나는 요 식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수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1인,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여기 원점인 이런 이제 직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수가 되는 x 값이 정수인 이런 점들을 이제 좀 찍어보면, 여기 요런 점, 뭐 요런 점들이 있죠. 지금 0 이하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때는 당연히 여기가 1이고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서 이 높이 차이가 여기가 4분의 1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라서 4분의 1 이하가 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이거는 이 y축 오른쪽에서 이제 성립하는 그런 죄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0 이상의 죄가 0 이상의 정수여야만 되고요. 따라서 조건 나는 0 이상의 어떤 적당한 정수 j 에 대해서 이 조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식, 이 부분은 뭔가요? 결국 이게 gj, 이 부분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gj보다 gj 더하기 1이 더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높이 차이가 4분의 1 이하가 되는 이제 이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이제 풀이를 보면,
자, 그런데 지금 fx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실제로 fj랑 fj 더하기 1과 fj의 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고요. 결국 요 차이가 0 이상 또 4분의 1 이하라는 요거를 다시 이제 여기서 알파를 j에 관한 식으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요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0 이상의 정수 j에 대해서 j가 0일 때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좌변 우변에 요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j가 1일 때는 또 요 식이 나오고요. 요 두 가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했던 가조건에 의해서 나왔던 어디 있었나요? 알파가 3분의 5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없고요. 그렇지만 j가 2 이상이 되면 그때는 알파가 최소한 요 좌변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서 나눗셈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게 j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더해져 있죠. 2보다 커져서 결국 3분의 5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조건 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3분의 5 이하에서 찾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의 범위는 이 알파의 범위는 요 범위 또는 요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f'1이 2분의 7 빼기 3 알파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지금 이용을 해서 요식 지금 f'1이 g'1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18 알파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식에 18배를 해주면 결국 요 범위가 15부터 18 아니면 29부터 30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채점 기준표를 살펴보겠어요. 3-1번 전체 80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단계가 f0이 1 또 f'1이 0이 2분의 1이라는 여기가 20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fx를 이런 형태 아니면 요것과 뭐 유사한 형태로 여기가 이제 미지수로 되어 있는 형태로 써주게 되면 40점. 그 다음에 실제로 답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잘 구하면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80점이 되는 거죠. 3-2번의 경우에는 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선 요 경우에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구간의 양끝점 요때도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루트보다 작을 때도 된다는 거. 여기까지를 결국 다 이제 다 합치면 60점이 되겠죠. 각각이 20점이 되겠고요. 알파가 3분의 루트6보다 클 때는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걸 잘 설명하면 또 20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알파가 3분의 루트6일 때 G2의 최소값 요때 이제 10 빼기 1 루트가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10점이 돼서 전체적으로 9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알파 3분의 루트6일 때 조건 가를 만족을 한다는 게 10점이고요. 또 요 범위일 때도 가를 만족을 하고요. 또 3분의 5일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3분의 5 이상부터 3분의 루트6 이하 자, 요때 이제 된다는 지금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50점이고요. 3분의 5보다 클 때는 조건가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요게 1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가 0일 때 알파의 범위, 또 j가 1일 때 알파 범위를 구하면 각각이 10점이고요. j가 2 이상일 때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가 이제 보이면 10점이 되겠고, 그래서 결국 알파의 범위를 이렇게 구하면 10점, 이걸 이용해서 최종적인 답의 범위 15부터 18, 29부터 30까지를 구하면 10점이 돼서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걸 풀었지만 하여튼 이걸 다 합쳐서 결국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이 자연계열 3번 문항에 대한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